오늘은 영화 읽기 첫 번째 수업을 진행했고요. 오늘 같이 봤던 영화 단편 영화 신기록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영화를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들 중에는 영화 안의 것으로 분석하는 것들, 영화 바깥의 것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영화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어떻게 봤는지 간단한 감상 같은 것도 좋고요. 어쨌든 창작자가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오늘 수업에 다뤘던 것처럼 대사를 통해서 표현한 것도 있을 거고 어떤 행동처럼 셔레이드를 통해서 표현한 것들도 있을 테니까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감상 먼저 얘기해볼까요? 그 영화 중간중간에 고양이들이 약간 나오는 그런 씬들이 있었잖아요. 스토킹 피해자였던 주연이었을 때는 고양이들이 약간 숨어있고 안 나왔었잖아요. 두렵고 약간 무섭고 소름 끼치는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았고 또 저녁에 고양이들이 엄청 막 울고 막 그랬을 때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그런 주인공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벗어는 나고 싶고 그렇다고 죽이기에는 무섭고 자기가 죽기에도 약간 무섭고 약간 그런 방황적인 약간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고양이가 근데 괜히 나온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고양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고양이를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 자체가 비평인 것 같아요. 처음엔 스토킹인지 몰랐는데 그 중간에 집 주소는 모른다고 했는데 택배가 오고 그 주소 붙어있는 스티커를 막 박박 떼잖아요. 네. 그 장면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의 배경 같은 것도 직접적이 아니라 되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책이 이제 경찰 준비 기출 1,500문제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줄거리 읽어봤기 때문에 경찰 고시를 준비하면 고시생이다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걸 모르고 보는 관객은 얘가 처음에 뭐 하는 애인데 운동을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을 시각적 효과로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는 지금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를 보여준 게 굉장히 또 인상 깊었습니다. 가정폭력이 해결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난간에 매달려 있는 손을 잡아주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가정폭력이 잘 해결이 됐을 수도 있고 더 안 좋게 이어질 수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그냥 손 잡는 장면에서 끝냄으로써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처음에 경찰 공무원 준비 중이라고 했을 때 그 스토킹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사람을 잘못 건드렸구나 생각했었는데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자기가 비슷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던 사람을 발견하게 되니까 동시에 자기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피지컬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피해를 겪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또 흥미로웠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결국 연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서로 굉장히 달라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결국 연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앞에 있었던 초 세는 거를 뒤에서도 또 계속 층수 올라가면서 또 세는 거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고 처음에 아주머니가 철봉이 오래 버티셨는데 여주인공도 오래 달리기를 했었고 그걸로써 버팀을 좀 나타낸 거가 인상적이었다. 오래 버티기랑 오래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죠? 네. 달리기는 빨리 달려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빨리 달리기. 저는 살짝 영화의 영역보다는 배우의 영역 같긴 한데 영화 내내 여주인공 서진의 표정 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자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표정들 하나하나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물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감정을 저희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영화가 조금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처음에 신발이 떨어지고 그냥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실제 매달려 있는 걸 찍기에는 좀 많이 위험하다 보니까 좀 낮은 층이나 1층에서 매달려서 찍은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이제 연출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씬 같은 걸 만들 때 좀 이렇게 컷
컷을 띄어 몬타주 방식으로 컷을 띄고 이렇게 클로즈업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어떻게 찍었을까 예전에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메이킹 필름 영상을 보면은 교통사고라기보다는 교통체증에 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천천히 달리는데 네. 그거를 빠르게 연출하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렇게 느리게 달리고 촬영 기법이 언더크랭크 촬영 기법이라고 원래 24프레임으로 영화를 찍는데 프레임을 강제로 낮춰서 찍어서 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실제 관객이 봤을 때는 빠르게 보이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네, 그런 기법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여자분이 난간에 손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그 여자분도 계단을 올라오면서 숨소리가 거칠고 막 그러면서 그 소진뿐만 아니라 그 현숙의 불안도 같이 느껴지는데 불안이 절정에 달했을 때 둘이 손을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때 약간 서로의 불안을 약간 서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약간 그 생생한 불안이 저한테까지 약간 느껴진 것 같았어요. 체육관에서 나오면서 운동장으로 운동하는 그 공간을 바꾸면서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나. 두 주인공을 또 만나게끔 하기 위한 방법도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국 헬스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운동장에 가는 거기도 하겠네요, 그죠? 다른 헬스장을 가면 되는데. 체육관 처음에 친구 보고 너가 알렸어 하면서 이제 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당연히 너가 생일 선물로 지갑도 받았으니까 사귀는 줄 알았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주인공이 좀 거부를 했다던가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그래도 이 사건은 주인공의 뭔가 잘못도 있는 것처럼 약간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그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인공도 그 남자한테 무언가를 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 줬는지도 약간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넌 지갑 선물 받았잖아. 그러면은 그 남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너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현실적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나오는 이야기라서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스토킹 피해라던가 하는 것이 저 사람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날 막 스토킹해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뭐 선물도 주고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나를 선을 넘고 나는 거절을 했는데도 스토킹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물을 받고 했더라도 그게 스토킹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고민이 들어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사 같은 것도 좀 얘기해볼까요? 여동생이 왜 나는 헤어질 때는 그렇게 안 한다. 요즘 세상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전화로 다시 되게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단호하게 대했다 했는데 여동생의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돌려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약간 덤덤하게도 보일 수 있던 여주인공 속 마음에 어쩌면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으로 뭐 영화를 보실 때 뭐 어떤 걸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분도 계신가요? 네, 제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원래부터 이제 고질적인 직업병으로 이제 원래부터 영화를 볼 때 계속 분석을 하면서 보는데 직업이 영화인이세요? 네. 직업병이 생겨버렸어요. 아, 그래서 항상 한 10번 보면은 10번 다 분석을 하고 해서 새로운 분석을 하면서 보는데 앞으로는 또 이제 인물의 행동과 그 장소 그런 거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면서 볼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왜 그러냐면 직업이 아직 생기기도 전인데 직업이 직업이죠. 네, 네. 오늘 대사 미장센 몽타주 이런 거 배워서 앞으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쭉 볼 때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왜 이런 대사를 했지, 이런 대사가 무슨 의미를 준 거지, 왜 이 화면에는 이런 게 잡힌 거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굉장히 영화를 보는 또 재미거든요. 사실 영화를 제일 재밌게 보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스토리를 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재미들이 많이 보여요. 문제는 너무 깊게 그것만 보다 보면 예, 말씀하신 그저 직업병이 되다 보면 영화를 즐기지 못하고 약간 자꾸 그런 것만 보거든요. 네. 이럴 때 아니면 그냥 영화 볼 때 흐르는 대로 봐가지고 그냥 슬프면 울고 안 슬퍼도 울고 막 그러면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약간 좀 그래도 영화 다 보고 나서는 그래도 약간 어떠한 점이 있었지 하면서 생각을 약간 해보긴 할 것 같아요.